카일은 재능 있는 검사였지만 영웅이 되어 마왕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수정이 그를 4년 전으로 보내자 그는 가장 강해지기 위해 훈련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기 위해서. 런더스 대륙에는 두 개의 대립하는 세력이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빛의 신에게 축복받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인간과 드워프, 엘프가 있고 왼쪽에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신에게 축복받았죠. 이 두 세력은 수천 년 동안 서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300년 전 비교적 평화로운 마왕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인간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멈췄고 다른 종족들도 이 일시적인 평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황이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826년 다섯 번째 달에 새로운 마왕이 왕좌에 올랐고 그의 지휘 아래 마군이 휴머노이드들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대침공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무자비한 침략으로 많은 휴머노이드 왕국들이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가장 큰 제국조차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하자 휴머노이드들은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악마들과 전면전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군대가 싸우는 동안 마군과 그 장군들에 맞서 그들의 가장 강한 전사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마왕의 성에 잠입하도록 파견되었고 그를 암살하려 했다. 카일은 그 암살팀의 리더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테론과 엘프 마법사 엘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복도를 달려가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그들은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무작위 병사들을 죽입니다. 페로는 폭발로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가 악마 두 마리가 쇠사슬에 묶인 암컷 악마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임무를 위해 그는 카일과 엘자에게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끝내고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카일은 친구가 두 악마를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페론이 두 악마와 홀로 싸우는 동안 카일과 엘자는 왕좌의 방에 도착한다. 카일은 최고의 잠재력으로 싸우기 위해 초고농축 로이드 주스를 들이켜고 엘자는 그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기에 슬퍼 보인다. 부작용 때문에 약효가 다한 후에 카일은 왕좌실 문을 열고 가운데에 빛나는 보석을 발견한다. 그는 그것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때 갑자기 엘자가 위에서 공격이 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카일은 검으로 어둠의 구체 일부를 막아내지만 나머지에는 맞고 만다. 그를 무릎 꿇게 만들고 다음으로 더 크고 위협적인 구체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지만 엘자가 그를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그녀는 마법 방벽을 사용해 둘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구체가 방벽을 뚫고 그녀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엘자는 카일을 보며 그저 미소 짓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바로 그때 마왕이 천장에서 내려옵니다. 카일은 분노를 힘으로 바꾸어 그에게 맞서 일어선다. 그리고 돌진한다. 마왕이 보낸 어둠의 구체를 베어버리지만 마왕은 두꺼운 만화층으로 보호받고 있어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다. 카일은 마왕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둥 뒤에 숨는다. 마왕은 그저 공허의 구슬을 사용해 기둥 자체를 갉아먹고 있죠. 카일이 숨을 곳이 없게 만들면서요. 그는 밀려나 어둠의 구슬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검에 있는 AI 챗봇에게 아까의 이상한 공격에 대해 묻습니다. 그의 검에 있는 AI 챗봇에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알렉사에게 말이죠.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상급 마법이라고 알려줍니다.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마법이라고요. 카일은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목숨을 걸지 않는 한. 그리고 그는 알렉사에게 보석의 힘을 해방하라고 말한다. 알렉사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보석의 힘이 카일을 밝은 오라로 감싸자 자동으로 마왕의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마왕의 검을 부숴버리며 가슴을 찔렀지만 마왕이 반격하여 카일에게도 치명상을 입힙니다. 카일은 마법석과 검이 부서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마왕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했고 마왕은 검은 깃털 더미로 폭발합니다. 카일은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평화롭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포함해서 말이다. 친구들과 심지어 사랑했던 여자까지도. 그는 땅바닥에 쓰러진다. 하지만 그때 그의 옆으로 검은 깃털 하나가 떨어지더니 사라진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마법 보석이 빛나기 시작한다. 카일은 일어나서 깨닫는다. 크리스탈이 통제불능이 되면 결과가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그것을 향해 걸어간다. 그는 마법 크리스탈을 잡고 갑자기 그 주위에 마법진이 나타난다. 카일이 다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는 발견한다. 자신이 방에 있고 마을은 여전히 무사하다는 것을. 그는 이것이 꿈이라도 생각하며 울기 시작한다.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그때 그의 소꿉친구 리즈가 그를 깨우러 방으로 온다. 그녀는 카일이 우는 것을 보고 걱정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다시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는 그녀를 꽉 껴안고 말 안 듣는 리즈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다.
카일은 그녀가 진짜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손이 너무 아래쪽으로 가버려 균형을 잃게 되지.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리즈 위로 덮쳐지게 돼. 그건 리즈가 감당하기엔 너무 심했어. 그래서 그녀는 카일을 뒤로 밀쳐내고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의 펀치를 날려서 그가 숨을 헐떡이게 만들지. 그녀는 최소한 저녁이라도 사라고 소리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방에서 도망친다. 그제야 카일은 자신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갑자기 붉은색 마왕성에서 가져온 수정이 아직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자신이 젊고 아직 다친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지만 이내 그는 자신이 과거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는 즉시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그 생각을 일축해버린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는 스티븐 호킹의 파티에 나타났을 테니까 그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배가 고파서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차려진 호화로운 식사를 발견한다. 그는 리즈가 요리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엄마 둘 다 요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있어서 기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맛있는 집밥을 그는 과식을 하고 전부 다 먹어버린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인 테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라며 묻는다. 카일에게 루피와 먹기 시합을 준비하는 거냐고. 그는 실망한다. 왜냐하면 그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일은 그에게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갑자기 묻는다.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오늘이 2823년 5월이라는 것을 카일은 겁에 질려. 그것은 그가 정말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가 먹은 것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의 생일 선물로 모든 음식을 타로는 리즈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카일은 답을 얻기로 결정한다. 그가 아는 가장 박식한 사람에게서 그는 집 옆 창고로 들어가 지하실로 들어간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가 도서관으로 꾸며놓은 곳이다. 카일은 그녀를 보자마자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그녀의 시신을 봤을 때의 일이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걸자 정신을 차린다. 카일은 엄마에게 마법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나라에서 몇 안 되는 대마법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녀보다 마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보다 마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의 엄마는 기뻐하고 카일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주문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주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하지만 만화 소모량이 엄청나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법사조차도 시간을 1초 되돌릴 수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카일은 만약 누군가가 만화를 저장할 마법 도구를 사용한다면 가능할지 묻습니다. 그의 엄마는 그 생각이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정도의 만화를 모으려면 최소 1000년은 걸릴 거야. 카일이 묻는다.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의 생명력을 마력으로 바꾸는 금지된 권리를 사용한다면요. 그러자 그의 엄마는 깊이 생각한다. 그것 또한 비효율적일 거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대륙 인구의 절반이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만화를 생성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게다가 그렇게 많은 만화를 저장할 수 있는 마법 도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카일의 엄마는 책을 꺼내 그에게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전설적인 신성한 용의 심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용의 심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르스 마법 왕국은 번성했지만 용의 심장의 힘은 결국 다해버렸고 왕국은 멸망했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엄마는 그에게 용의 심장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마법을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라졌어요. 약 1000년 전에 고대 왕국이 멸망했을 때 그녀는 악마들이 이미 그것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카일은 나중에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걸 밝힐 수 없죠. 카일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가서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마왕이 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만화를 모으고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바로 그때 리즈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아침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죠. 카일은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자신이 오늘 아침에 정말 끔찍한 꿈을 꿔서 그랬다고 말했죠. 그 꿈에 대해서요. 리즈는 그 꿈에 자신이 죽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 때문에 카일을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카일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죠. 그러자 카일은 즉시 자신의 고향을 덮쳤던 악마 군대의 침공을 떠올리게 돼요. 그 침공을요. 우선 그들이 국경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악마들이 그들의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였고 그렇게 그는 리즈를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결심합니다. 그녀와 그가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그날 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주요 사건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자신이 데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재개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현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숲으로 향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왕의 심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기억과 싸우는 마왕이 상상 속 친구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마지막 보스와 카일은 그의 공격을 실제로 느낀다. 그가 검으로 막으려 할 때 마왕의 빠른 공격을 따라잡을 수 없다. 마왕의 공격을 따라잡을 수 없다. 몸이 연습 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해 자신의 속도와 민첩성을 높이는 주문을 시전하고 그 주문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돌진한다. 마왕에게 곧장 처음에는 스톰트루퍼처럼 행동하며 모든 공격을 빗나가지만 이내 예측 불가능한 헤드샷으로 카일을 맞춘다. 카일은 땅바닥에 쓰러진다. 마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스킬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땅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리제와 파레는 덤불 뒤에서 그를 지켜본다. 궁금해하며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그때쯤이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테론의 엄마 레이라가 그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리사와 테론을 확인한 후에 카일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죠. 왜냐면 그가 훈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빠르고 강한 적과 싸우기 위해 리사는 자기도 혼란스럽다고 대답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카일은 우울하고 의욕이 없었는데 테란도 확인해 줄 수 있듯이 레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의욕이 솟는다면 그 이유는 여자 때문일 뿐이라고 말하고 리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녀가 그렇게 충격받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자 레이라는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는데 만약 카일이 여자와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리즈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불타서 카일에게 곧장 가서 그의 멱살을 잡아요. 그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묻죠. 그를 거칠게 흔들면서 말이에요. 결국 카일은 아침 식사를 토해내요. 색깔로 보아 주로 샐러드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사과하기 위해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투심에 모두가 기뻐하고 있죠. 이제 모두 한자리에 모였으니 카일이 여러 나라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테론은 어떤 왕이든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카일의 엄마는 대지의 여신을 섬기는 최고의 사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레이라도 영향력이 크다고 잠시 생각하더니 영웅 랜돌프가 300년 전에 마왕을 물리친 그 사람도 꽤 존경받는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모든 휴머노이드 종족이 그를 따른다고요. 이제 카일은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해 답변을 얻었으니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2년 안에 왕이나 고위 성직자가 될 수 있지만 영웅은 될 수 있어. 그러면 인간들이 전쟁을 준비하게 할 수 있지. 그날 밤 늦게 카일은 공부하고 있었다. 방에서 혼자 있는데 테란이 그곳에 온다. 그가 그렇게 많은 책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그에게 영웅이 되는 것에 대해 확신하는지 묻는다. 카일은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테론에게 도울 아이디어가 있는지 묻습니다. 테론은 그에게 가서 마왕을 죽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야 영웅으로 불릴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일은 최종 목표는 로키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테론은 영웅에게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정받기 위한. 하지만 카일은 돈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며 설명합니다. 영웅이 사람들을 돕는데 보상이나 돈을 받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여행하고 유지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의 장비를 테라는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카일이 그에게 영웅에게 필요한 다음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영웅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운이며 카일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때에 일어설 기회를 얻어 영웅이 되는 거지. 그는 영웅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테론은 그것은 진정한 영웅이 할 말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는 카일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영웅이 되는 것을 영웅이 되는 대신 그저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것. 다른 목표를 위한 카일은 그가 옳다고 말하지만 테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할 뿐이다. 테란은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지만 카일은 곧 그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일 생각이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한 전략을 계속 세운다. 인맥과 운을 얻기 위한 곧 그는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레이라에게 자신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레이라는 그에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그것이 카일의 계획이었고 그는 근육질 엄마에게 감사하며 허락해준 것에 대해 테라는 아무도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 곧이어 카일은 리즈에게 수도와 그 너머로 떠날 계획을 말한다. 수도와 그 너머로 떠날 계획을.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카일은 그녀를 데려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그녀는 테란을 데려가고 자신은 데려가지 않는 것에 화를 낸다. 자신도 훈련했고 강한데도 말이다. 카일은 그녀에게 여자는 나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자신의 여정이 위험할 테니까요. 리즈가 뭔가 말하려는데 이번에는 카일이 그녀에게 빠르게 키스해요. 그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죠.
그는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그녀라고 약속해요. 리즈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하죠. 그에게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그 후 그들은 장을 보러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리고 리즈는 멀리서 예쁜 엘프를 발견합니다. 카일이 그녀의 옆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에르자라는 엘프를 알아보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여자친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에르자에게 다가가는데 그가 리사를 잃은 후 그녀가 그의 메인 여자친구였던 것을 기억한다. 전생에서 그는 그들의 사적인 순간의 한 장면을 기억한다. 그녀가 둘만 있을 때 자신의 본명으로 불러달라고 했던 장면을. 하지만 카일이 실수로 공개적으로 그녀의 본명으로 부르자 평소 에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엘프 소녀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녀는 카일을 처음 만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기를 꺼내려 하고 카일은 당황한다. 자신이 방금 한 짓을 깨닫고 그녀를 막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그녀를 잠재우기 위해 마법을 사용한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품에 쓰러지고 카일은 궁금해한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는 자신이 더 큰 문제에 직면했음을 깨닫는다. 리사가 뒤에 서서 분노로 부글거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멍청이가 몇 시간 전에 바람 피우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첫 키스를 나눈 지 그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선언한다. 자신도 그 여정여행에 함께 갈 것이라고.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바람을 피우지 않도록. 어쨌든 어사는 곧 정신을 차리고 카일의 집에 돌아온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죽일 지경에 이르러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만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카일은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 그녀가 직접 그에게 이름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4년 뒤에 그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엘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서 카일이 제안합니다. 그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그가 그녀의 본명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엘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인간들은 그 계약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일에게 묻습니다. 그가 진심이라면 말이죠. 계약을 어기면 그는 죽게 될 테니까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장 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계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며칠 남지 않았죠. 그녀는 그때까지 이 마을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일은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다음날 엘자는 그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고 리사도 따라 나섰다. 요정이 자기 남자를 훔치는 걸 막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카일과 그의 일행이 떠날 준비를 할 때 그의 엄마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그의 아빠도 거기 있었지만 카일은 그의 얼굴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면 그는 한 번도 주변을 그렇게 네 사람은 여정을 떠나게 되고 카일은 기본적으로 에르자를 설득해서 자신의 파티에 합류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수도로 향할 거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먼저 그는 태양 수호대 산맥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곳에는 전설적인 마법 여왕의 던전이 있습니다. 테로는 그게 그냥 전설이라고 하지만 카일은 던전 지도를 꺼내 보여준다. 던전은 실제하며 심지어 그 지도에는 보물방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말한다. 테론과 리는 둘 다 그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가짜 지도를 팔아 카일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그는 그들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만 에르자가 지도를 보면서 그것이 세계수의 껍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때 나무로 2000년 전에 사라진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자 이 지도가 진짜라는 뜻이죠. 타론과 리제는 카일이 짜증나게 할 때도 즉시 그녀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물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것도요. 카일은 자기가 계획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단지 터널을 파는 것. 보물방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카일과 테론이 굴을 파는 동안 엘자가 감독관이 된다. 그들에게 제대로 하라고 명령하면서 밤에 휴식을 취할 때 리즈는 이미 그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었다. 맨손으로 잡은 공을 이용해서 며칠 동안 파낸 끝에 보물방에 거의 다다랐을 때 카일이 혼자 있는 것을 본 엘자,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 카일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그가 벽 끝에 다다른다. 그리고 보물방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것으로 그들의 대화가 중단되고 그는 엘자에게 테리온에게 즉시 연락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보물방으로 향한다. 그러자 쌓여있던 금더미가 순식간에 그들 자신의 광기로 변한다. 보물 속으로 뛰어들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자 카일은 여자들에게 그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바로 그 직후에 그는 모두가 금에 정신 팔리게 내버려 두고 달려간다. 진짜 보물이 있는 비밀방으로. 그것은 그의 전생에 사용했던 검이다. 검이 나타난다. 그의 앞에 보잘것없는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가 여러 시련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한 것을 찬양하는데 카일은 친구들이 들을 거라고 말하며 그녀의 입을 막아버린다. 친구들이 들을 거라고 말하며
보잘것없는 영은 그에게 화를 낸다. 자신에게 저녁을 사야 한다고 말하면서 짓궂게 굴기 전에 자신이 누군지 아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입을 다시 막으며 말합니다. 그녀가 무기라는 것을 마법왕국 자로스의 전성기를 다스렸던 마법 여왕 셀도니아가 만든. 그는 또한 그 검에 여왕의 지식과 의식의 일부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의 정령이 그에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 묻습니다. 카일은 곧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는 서둘러 마지막 도전을 받아들여야 해. 로리가 장난에 응하기로 하고 검 손잡이에 있는 보석으로 돌아간다. 다음으로 카일이 검을 집어들자 갑자기 로리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의 정신을 들여다본다. 그녀는 그의 전생의 기억을 잃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게 다 진짜였는지 묻고 카일은 그게 전부 진짜였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신성한 용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천한 실도니아는 시간여행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일을 찾던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실도니아에게 자신과 함께 연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과거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직은 그렇고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리즈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카일은 자신이 실도니아라는 전설적인 지능형 검을 얻었다고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롤리도 그룹의 일원이 된다. 리즈가 구운 쿠키를 먹으면서 말이다. 실은 카일의 친구들의 질문에 답한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의 여왕 실도니아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실도니아는 자신의 보물을 차지하러 온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녀를 검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일에게 만약 그가 자신의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면 최종 함정을 발동시켜 던전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파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당분간 검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보물방과 연결된 마법의 가방을 가져가라고 말한다. 보물방으로 연결되는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 후 그들은 수도로 향하고 카일은 이제 돈이 생겼으니 각자 좋은 장비를 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즉시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무기점으로 향한다. 접수원은 그에게 차갑게 인사하며 묻는다. 기존 고객의 추천서가 있는지. 그러자 카일은 문득 깨닫는다. 이 가게가 좀 폐쇄적이라 신규 고객은 접수원에게 가기 전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는 것을. 접수원은 1인당 수수료가 1만 코인이라고 말하고 카일은 친구들 목까지 포함해서 자로 코인 5개를 건넨다. 접수원이 그룹을 재빨리 안으로 안내한다. 가게 주인 페즈바가 그들을 맞이하고 즉시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유명한 대장장이가 만든 무기들을 알아보고 그 무기들에 대해 떠들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 대장장이 스미스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카일이 그녀의 입을 막으며 페즈바에게 그 소녀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약간의 간식으로 시리 주의를 돌린다. 카일은 가게에 있는 최고의 갑옷을 보러 갑니다. 페스바가 그 갑옷에 대해 그에게 말해줍니다. 용 가죽과 불사조 깃털로 만들어졌다고. 그것이 정말 비싸다고 설명하면서요. 그 원재료들 때문에요. 하지만 카일은 흥정없이 그것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라고요. 그리고 곧 리즈는 건틀릿 한 세트를 삽니다. 엘자가 영석이 박힌 부적을 사는 동안 태온도 갑옷을 하나 사고요. 그리고 접수원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접수원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도망치죠. 그 후 카일은 페즈바에게 마법석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는 폭발 마법이 담긴 마법석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말이죠. 카일은 그것을 가져가기로 하고 마법석을 하나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거야. 파충류 같은 몬스터들에게는. 가게 주인이 블리자드 마법석을 꺼내자 카일은 가게에 있는 모든 걸 다 사겠다고 말하고 보조 포션도 전부 다 사겠다고 한다. 카일이 계속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자 페이스북의 패닉은 계속 커져간다. 그리고 눈앞에 전액 결제된 것을 보자 테로는 정신이 아득해진다. 쇼핑을 마치고 나서도 테로는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할까 봐 걱정하지만 카일은 그들이 내일 수도를 떠날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 소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테로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즉시 술집에 가서 여자들을 꼬시기로 결심한다. 리즈와 엘자가 함께 도시를 탐험하기로 하는 동안 실도 먹을 수 있는 모든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카일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를 막아섭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카일은 그녀에게 미래가 정말로 바뀔 수 있는지 묻고 실은 그에게 그가 어떻게 다른 우주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실은 그에게 이론을 말해줍니다. 그가 다른 우주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과거로 여행했을 때 미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큰 사건들은 그대로일 거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3년 뒤에 대항마 침공 같은 거요. 하지만 노력한다면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카일은 그 말에 갑자기 깨닫습니다. 자신이 신성한 용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계에 온 이후로 아직 마왕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실이 그의 걱정을 듣고 그것에 대한 가설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장 금기시되는 금지된 주문이 마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영혼을 융합시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있던 시절에 그것을 연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크게 실패했다고 말하며 카일에게 이 세계의 카일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라고 요청한다. 그가 분명히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깨닫는다. 자신의 영혼이 이 세계의 카일의 영혼과 융합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실이 그에게 말한다. 그가 자신의 제국 최고의 천재 연구원들도 이루지 못한 영혼 융합을 얻었다고. 카일은 기억해낸다. 자신의 마력이 아까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말이 된다고 그는 실에게 묻는다. 영혼 융합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녀는 그에게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 모른다. 나중에 밤에 리즈와 엘자가 방을 같이 쓰는데 리즈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엘프 악당은 목욕을 한다. 달빛 아래서 와인을 홀짝이며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짧은 여행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풀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생각은 결국 카일에게 고정됩니다. 그를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이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밤에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이 보름달이 뜨는 밤이니까요. 한편 카일은 숲속에 있습니다. 격렬한 훈련 후에 숨을 고르고 있죠. 그는 시작합니다. 그 검이 얼마나 멋진지 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다른 미스릴 검들은 이 검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실은 그에게 이 검은 미스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엘자가 달려옵니다. 카일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묻고 그녀는 그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보름달 뜨는 밤에 계약을 해야 그녀가 자신의 본명을 지킬 수 있으니 카일도 그걸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다른 때 하자고 말하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하지만 에르자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의식을 한 달이나 미룰 수는 없다며 이 일은 그녀의 본명과 달린 문제라고.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에르자가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땅에 복잡한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의식은 보통 두 엘프가 결혼할 때 행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진명을 주고받으며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하는 의식이지. 카일이 자신에게 그 의식을 제안했을 때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 한 달 전에 만난 사람과 어쨌든 그녀는 마법진을 완성하고 나면 카일을 깨워서 그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녀는 계약을 적용하기 위해 마법진을 활성화한다. 그러자 카일은 지난번에 그들이 이 일을 했을 때를 떠올린다. 엘자가 그에게 자신의 본명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지 묻는다. 아니면 악용할 수도 있고 카일은 확신한다. 그녀는 이로써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일은 지난번에 키스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키스하고 엘자는 즐긴다. 1초 동안 그 순간을 즐기다가 당황한다. 그녀는 카일을 밀쳐낸다. 그를 성추행범이라 부르며 어떻게 감히 키스하냐고 묻는다. 그는 키스가 봉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 거래. 하지만 엘자는 그것이 결혼식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에게 말한다. 카일은 초조하게 그녀에게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그저 불운한 사고로 말이야. 그러자 엘자가 불마범으로 그를 공격하며 폭발한다. 다음날 아침 카일과 엘자는 어젯밤 일 때문에 졸려한다. 테란도 졸려하고 밤새 여자들을 꼬시려고 했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했거든. 카일은 그를 무시하고 엘자에게 돌아가 계약 적용이 끝난 후에도 함께 여행할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하는데 그가 자신의 진명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일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그때 리즈가 그의 낭만적인 망상에서 그를 깨어나게 한다. 왜 그들이 아콘시로 가는지 물어보면서 카일은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당황한다. 그래서 그는 실 이 미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아콘으로 가라고 했다고. 곧 그들은 도시에 도착하고 우연히도 제르구스 제국의 마일나 공주가 공무로 그곳에 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카일과 그의 친구들도 군중 속에 합류했다. 마일만은 승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친절함과 우아함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카일의 시선은 그녀의 보디가드 젠토스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과거 생에서 그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젠토스도 그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실은 카일에게 묻는다. 이 사람이 그가 전에 말했던 공주인지. 그리고 그는 공주가 맞다고 확인하며 말한다. 밀나 공주가 이틀 뒤에 죽을 거라고. 그들은 그들의 방으로 향하고 카일은 실에게 말한다. 밀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하러 왔다고. 히드라 괴물에게 공격받은. 하지만 이틀 후 그녀가 근처 마을로 향할 때 그녀의 일행은 히드라에게 공격당해 그녀는 죽게 됩니다. 모두가 그것이 친절한 공주의 불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카일 공주는 그것이 온화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소금이라고. 왜냐하면 그녀는 그 장소에 갔어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괴물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곳에 실은 암살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카일은 기억해냈어요. 밀나의 이복 형제인
카레누스 왕자가 암살 시도 배후에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소문은 입증된 적은 없지만요. 그는 그 왕자를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도시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는 루저니까. 너희들처럼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 카일은 이유 같은 건 신경 안 써. 왜냐면 그가 원하는 건 공주를 구하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인정받는 것. 그의 경력 초반부터 영웅으로 말이야. 카일은 영웅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정말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그가 그녀를 도우러 달려갈 때 바로 그때 테론이 방으로 들어온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마일드니스 공주의 일정을 카일이 그에게 대체 왜 그걸 알아보고 있었는지 묻는다. 그리고 희망 없는 낭만주의자는 대답한다. 자신이 공주를 위험에서 구하고 싶다고. 그들 사이에 로맨스의 불꽃을 피우고 싶다고. 카일은 자책감을 느낀다. 멍청한 친구와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론은 그에게 줄을 서라고 말한다. 자신이 먼저 마일라를 점찍어 뒀다고 했지만 카일은 안심시킨다. 자신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마일라가 사실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리 예언 능력을 사용한다. 자신의 근거로. 테론은 그를 완전히 믿고 선언한다. 그가 공주님을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그는 여자들을 스토킹하는 자신의 능력에 꽤 자신이 있다. 그리고 카일은 이 멍청이가 자신의 계획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날 마일레스 호위대가 마을을 떠날 때 카일과 그의 친구들은 덤불 속에서 그녀를 간절히 지켜본다. 여자들은 공주님의 호위대를 어떻게 미행해서 위험에 처한 공주님을 구해낼지 궁금해하는데 공주님이 처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실은 자신이 다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즉시 매로 변신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설명합니다. 자신은 카일검에 박힌 보석일 뿐이며 자신의 몸은 마검으로 만들어진 투영체라고 말입니다. 그녀가 쉽게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녀는 날아갑니다. 마일라의 호송대 위로. 그리고 카일과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검에 있는 보석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팔립니다. 이 능력이 모든 변태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실이 그들에게 영상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호송대에서 상황이 위험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갑자기 경비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일은 지금 당장 전투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죠. 그가 호송대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운전자들이 모든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괴물을 소환하기 위한 위식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카일과 그의 일행을 보자마자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카일은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해서 그들이 뭘 하기도 전에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묶어두죠. 나중에 신문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동안 테론은 밀라를 확인합니다. 그녀가 살아있지만 의식을 잃은 것을 알게 되죠. 카일은 그에게 공주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를 보호하려던 찰나에 하이에나 괴물이 그를 공격한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베어버린다. 하지만 그때 거대한 하이에나 떼가 마차를 에워싼다. 카일과 소녀들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내려 한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은 의식을 잃은 경비원들을 공격한다. 카일이 테란에게 묻는다. 마차를 안전한 곳으로 몰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는 고삐가 잘린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단단히 묶어야 할 겁니다. 상황이 이미 긴박해 보이지만 히드라까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카일은 예측합니다. 그것의 땅을 울리는 발소리로 보아 곧 그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공주님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그는 묻습니다. 테란과 여자아이들이 마일라를 그 장소에서 데리고 나가고 그는 히드라와 싸우기 위해 남기로 한다. 여자아이들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카일은 그들에게 확신을 준다. 신이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괴물 헤르자를 이길 기회가 있다고. 그를 믿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카일은 히드라와 맞서기 위해 달려간다. 실이 그에게 정말로 이길 수 있는지 묻는다. 혼자서 저렇게 강력한 괴물이라니. 그리고 카일은 그것이 머리 개수에 달려있다고 말하죠. 히드라는 머리가 많을수록 더 강해지니까요.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머리가 3개인 히드라는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지만 괴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수학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알 수 있는 건 머리가 셋보다 많다는 것뿐이었어요. 카일, 로키는 머리 8 달린 히드라를 보고 똥을 지리지만 이제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다. 그는 끝까지 맞서기로 하고 히드라 머리들의 단순한 공격을 쉽게 피한다. 하지만 괴물이 독을 뿜기 시작하자 그는 로보로 몸을 감싼다. 독은 주변의 식물들을 즉시 죽인다. 하지만 고품질 갑옷 덕분에 카일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는 히드라에게서 블리자드 마법석을 꺼내 먹입니다. 얼어붙는 추위 때문에 움직임을 멈춘 히드라에게 다음으로 폭발 마법석을 사용해 괴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 비늘 덮인 몸에 틈을 만드는 카일. 그리고 얕은 상처를 이용하려고 돌진하며 도끼를 막아내고 망토로 도끼를 막아냅니다. 그는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재빨리 잘라내지만 그것은 지난밤 내가 전 애인에게 보낸 형편없는 메시지들만큼이나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가 즉시 재생되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똑같이 멍청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도 다시 돋아나는 전략을 쓰다가 블리자드 스톤이 다 떨어졌다는 걸 깨닫는다.
계속 공격해도 히드라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것 같자 카일은 자신의 최종 전략을 쓰기로 결심한다. 그는 초고속 스킬을 쓰며 히드라에게 돌진한다. 손에는 폭발석을 숨긴 채로. 히드라는 그에게 반응하기엔 너무 느렸고 카일은 쉽게 그 가슴을 관통한다. 그는 상처를 더 넓히고 그 안에 활성화된 폭발석들을 잔뜩 쑤셔 넣는다. 날아가 버리기 직전에 히드라의 몸속에 그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떻게든 일어선다. 그리고 히드라는 그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폭발석들이 한꺼번에 터진다. 히드라를 세 방향에서 날려버렸지. 마치 인도 드라마처럼 말이야. 강력한 폭발의 결과로 히드라의 몸이 사방에 흩어졌는데도 카일에게 마법석을 아끼려고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말해. 마법석을 아끼려고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말해. 카일은 그게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대답해. 그리고 이 위험한 건 쓸 수 없다고. 전투 기술을 항상 사용하지만 그는 그가 이길 수 있어서 기쁘다. 그렇게 강력한 괴물을 이겼다는 것에. 반면에 엘자와 다른 사람들도 괴물들을 물리쳤고 그들은 즉시 카일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돌아온다. 히드라가 힘든 상대였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를 이길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고. 여자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코를 막으며 카일에게서 탄 히드라 고기 냄새가 난다고 말하죠. 그리고 가까이 오기 전에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카일은 이 말에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더 칭찬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는 목욕을 합니다. 그동안에 테라는 아직 마차를 고치고 있고 공주와 시녀들은 아직 의식이 없어요. 카일은 그들이 독살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때 소녀들에게 해독제를 주라고 부탁합니다. 테란이 근처에서 찾은 주머니를 건네자 카일은 그것이 괴물들을 소환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이것은 암살 시도였던 거죠. 괴물 공격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였죠. 알고 보니 카레누스 왕자가 암살 시도의 배후였어요. 그리고 밀나의 경호원 젠토도 그와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젠토는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숲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밀라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자 우르사가 그녀에게 침착하라고 요청하고 마일라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묻는다. 카일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과 테란을 구했는지. 그러자 테란이 즉시 끼어들어 모든 공을 가로챈다. 비즈가 한 방 먹인다. 그를 빠르게 기절시키지만 카일은 마이나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들이 그녀의 호송대를 발견한 떠돌이 모험가 그룹이라고 말하며 공격받는 것을 보고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고 한다. 바로 그때 그녀의 하인이 깨어난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마이나와 카일 사이에 선다. 그녀를 낯선 사람으로부터 구하려 하면서 마이나는 안심시킨다. 카일과 친구들이 그들을 구했다는 것을, 그들이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녀는 밖의 상황을 보려고 일어났고 카일은 상황이 꽤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마일라는 신경 쓰지 않고 전장에 발을 딛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죽은 운전자들을 살피기 시작하고 카일은 그들이 경비병들을 죽였다고 그녀에게 말해. 그가 막 도착했을 때 실은 왕실 기사단이 오고 있다고 그에게 말하고 카일은 그 정보를 밀나에게 전달한다. 그녀는 당황한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왕실 기사단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은 그녀뿐만 아니라 카일도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요. 카일이 그녀에게 왜 자기 왕국의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려 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녀를 죽이려는 자가 잔토스라고 대답해요. 카일은 잔토스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믿지 못하지만 밀라는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하녀에게 주변의 시신을 모두 태우라고 지시한다. 그래야 왕실 경비대가 그들 사이에서 그녀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할 테니까 그녀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녀에게 마차를 몰라고 지시한다. 카일과 그의 일행을 데려오라고 한다. 상황을 설명하고 테란에게도 말하기 위해서 괴물 소환 주머니를 불에 던져버리기로 한다. 괴물들이 많으면 기사들의 발목을 더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다. 한편 마차 안에서 카일은 밀나에게 왕실 기사단 제2대대장인 젠토스가 정말로 그녀를 죽이려 하는 게 맞는지 묻는다. 밀라는 그렇다고 긍정하며 젠토스가 테리온은 이복 형제 카레나스와 함께 일하고 있고 테리온과 엘자는 그 가족 불화에 대해 듣고 충격을 받는다. 카일은 여전히 젠토스가 공주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어제 직접 그의 입에서 그것을 들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설명한다. 자신의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서서히 잠들었을 때 그녀는 젠토스와 카리나가 자신이 다음날 저녁까지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녀는 괴물의 뱃속에 있게 될 거라는 걸. 마야나는 항상 오빠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를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젠토스가 그와 손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라면
그녀가 경호대로 선발한 부대는 제5여단입니다. 이 부대는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워낙 장엄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요 행사 때마다 수도로 소환되곤 합니다. 그래서 젠토스와 그의 여단이 이번 여행의 경호원이 된 것입니다. 카일은 여전히 젠토스가 이제 자신들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며 마일라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이전 계획이 실패했으니 그녀는 동의한다. 그리고 나서 카일은 젠토가 그녀를 죽이는데 성공하면 그는 자기 파티를 살인범으로 몰아갈 거라고 말한다.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악당이 되게 만든다. 그는 또한 깨닫는다. 마일라가 모든 세부사항을 그들에게 공유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파티를 젠토에게 위협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밀라는 그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요. 그녀의 계획을 꿰뚫어 볼 만큼 그리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들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해요. 그들이 수도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그리고 카일은 돈이나 지위는 필요 없다고 대답해요. 명예와 명성만으로도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거라고요. 마일라는 이제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하면 말이죠. 5대대는 다음날 아르킨시에 도착할 예정이며 그들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녀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들은 젠토스가 이끄는 이 대대와 동등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소란이 일어나면 젠토스에게 그들보다 더 큰 해가 될 겁니다. 테로는 제안합니다. 그들이 근처 마을에 숨어 있으라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하지만 카일은 그건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젠토스는 아마도 불태울 겁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 마을 전체를,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성공할 가능성 없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 그는 그들에게 되돌아가 아르친에 도달하라고 제안합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적들은 그들 모두를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5대대와 더 빨리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젠토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밀라는 지금 되돌아가면 추격자들과 마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일. 그들이 도착하면 처리하겠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먼저 그들은 보급품을 재보충하기 위해 멈춘다. 그동안 카일은 실에게 정찰 임무를 보낸다. 그녀는 젠토가 기사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카일은 그것이 그들에게 일을 아주 쉽게 만든다고 말한다. 마일라는 자신의 지능형 검의 능력에 놀란다. 그리고 그 파티가 가진 엄청난 양의 마법석에 놀란다. 바로 그때 리즈가 그녀에게 최고급 치유 무약이 가득 든 상자를 건넨다. 다치면 하나 마시라고 말하면서 마일라는 더욱 놀란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자 카일이 대답한다. 그들은 야심찬 영웅물이라고. 한편 카렌은 젠토스 때문에 떼를 쓰고 있다. 마일라 젠토스를 죽이는 임무에 실패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그에게 자신이 보냈다고 확신시킨다. 괴물들이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하들을. 카레나는 그에게 직접 가서 공주를 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젠토스는 제5대대가 도시에 도착해서 마일라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신문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지. 카레나는 그 말을 듣고 물러서고 젠토스는 그에게 이번에는 임무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킨다. 숲으로 돌아와서 기사들은 마일레나의 마차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부대장이 부하들에게 말한다. 말들을 쏘라고, 그리고 멈추게 하라고. 그들은 자리를 잡고 조준한다. 그때 갑자기 마법석 몇 개가 기사들 앞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폭발이 시작되자 하늘에서 계속 마법석이 떨어지는데 부대장이 모두에게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때 카일이 마차를 몰고 그에게 돌진한다. 그는 옆으로 굴러 피한다. 그들에게 발포하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하면서 그리고 마차에 엘자와 테라는 카일이 길을 개척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들은 밤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전지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치유 무약을 들이킵니다. 신께 감사하며 자신들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것을. 갑자기 그들의 마차가 덜컹거리며 멈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보니 적진을 뚫고 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수리할 방법 없이 바퀴가 부서졌다. 그들은 걸어서 앞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적어도 공주와 그녀의 시종은 남겨두고. 한편 카일은 에르자에게 누군가는 뒤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들이 따라잡지 못하게 막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성문에서 궁지에 몰릴 거야. 우르사는 그에게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카일은 대답한다. 이전 공격 후에 기사가 30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녀는 또다시 목숨을 걸려는 그에게 화를 낸다. 하지만 카일은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테란에게 왕실 기사들을 지연시키라고 말하고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동의합니다. 곧 카일은 엘자에게 그들에게 바람 마법을 시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테라는 그들이 자신을 두고 떠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카일은 그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패닉에 빠진다. 자신이 정말로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자 곧 기사들이 그곳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들과 싸우는 대신
파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한다. 그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카일이 계획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심지어 그것을 발견한 던전의 위치까지 알려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부대장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의 병사들은 마차가 비어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공주를 계속 쫓기로 결정합니다. 테론에게는 그를 처리하라고 명령하죠. 이 말을 들은 테론은 갑자기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의 병사들은 마차가 비어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글록을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 여기 있는 모든 기사들에게 글록 2000을 줄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부대장이 화가 나서 직접 그를 끝내기로 결심해. 한편 엘자는 테리온을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기사들이 그를 죽일 거라고 믿고 있지. 카일은 자신도 아무도 죽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 말해. 에르자는 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리는 그들이 테리온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사실 그들 중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단으로 돌아가서 한 남자가 죽었는데 그건 확실히 테란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부관을 죽였다. 그가 그를 공격하기도 전에 그 후 그는 시작한다. 기사들 한가운데서 오라를 모으며 가장 덩치 큰 놈을 죽이는 게 전투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지. 카일이 장갑을 벗자 기사들은 충격에 빠져 쳐다본다. 그리고 훈련용 링과 팔찌를 벗는다. 그것들은 그의 무게를 10배로 늘려주지. 구속구를 풀자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다. 그리고 기사들이 그를 공격하자 그가 그들을 손쉽게 베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마법석을 던집니다. 말들에게. 그것이 폭발을 일으켜 말들을 놀라게 합니다. 말들은 도망치고 기사들은 남겨집니다. 그리고 테로는 그것에 만족합니다. 그는 몇 명의 기사를 더 죽입니다. 충분히 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그는 갑자기 검을 떨어뜨리며 자신의 임무가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죽고 말들도 도망쳤으니 공주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싸우는 것은 소용없다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기사들을 더 이상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떠나라고 했고 그들은 결정하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그는 그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기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폭발 마법석을 던집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테란의 빠르고 무자비한 일격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테란은 피투성이 전장 한가운데 앉는다. 연기에 지쳐서 바보처럼 굴며 혼자서 기사 30명을 죽인 후 도시에서 젠토스는 기사들과의 연결이 끊긴다. 그리고 그들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직접 나설 것을 결심하고 카리나를 지키기 위해 기사 몇 명을 남겨둔 채 혼자 숲으로 들어간다. 실은 그들이 다가오는 그를 보고 카일에게 경고하지만 젠토스는 자신을 엿보는 그녀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에너지볼을 날려 쓰러뜨리고 실은 그가 꽤 강력하고 능숙해 보인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카일에게 젠토스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는 즉시 자신의 일행을 멈춥니다. 그는 리스와 에르자에게 공주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즉시 돌아서서 테란과 합류하라고 합니다. 마일리는 카일에게 정말 싸울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왕국에서 가장 강한 기사 중 한 명과 혼자서 싸울 수 있는지 묻고 그는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일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여. 그가 갑자기 그를 쳐다보더니 젠토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처럼 왜 말을 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우연히 자신을 발견한 것이 맞는지 묻지만 그 후 결심한다.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고.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 싸워준 카일에게 고마워한다. 그리고 그가 승리하여 돌아오겠다고 맹세했지. 곧 새벽이 밝아오고 잔토스가 카일이 그를 기다리는 곳에 도착한다. 그는 말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간다. 공주를 돕는 사람이 맞는지 묻는다. 카일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묻는다. 기사들을 더 데리고 왔는데 왜 혼자 왔는지. 젠토스가 대답한다. 자신이 아끼는 부하들이 더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들과 상관없는 일 때문에 자신 혼자서도 일을 끝낼 수 있을 때 말이죠. 그를 죽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카일은 젠토스에게 항복을 요청하며 약속합니다. 자신이 공주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요. 젠토스는 그 말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카일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공주를 죽이려 했는지. 애초에 돈과 지위로도 그를 설득할 수 없었기에. 젠토스는 그의 질문에 답하길 거부하고 입장을 고수한다. 그는 금방 이길 것이라 확신하며 곧바로 공주에게 닿을 것이라 믿는다. 곧바로 공주에게 닿을 것이라 믿는다. 카일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이윽고 둘 다 주문을 시전한다. 자신의 속도와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 그들은 서로에게 돌진하고 카일은 피한다. 젠토스의 첫 번째 공격을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었다. 그리고 진짜 젠토스는 그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카일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 공격을 피하고 그를 한 대 때리는데 성공한다. 그의 마법 방패를 조금 깎아낸다. 젠토스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싸움에서. 하지만 그는 카일이 그의 파이팅 스타일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전생에서 그에게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 치명적인 콤보를 피한 후 카일은 자신이 젠토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현재 그의 신체 능력으로는 그는 금방 밀려나고 젠토스가 발포하기 시작한다. 그에게 에너지탄을 쏘아 균형을 잃게 만든다. 젠토스는 그를 끝장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카일은 그의 검을 밟는 데 성공하고 그 추진력을 이용해 그에게서 벗어난다. 젠토스는 검을 발로 찬 그의 행동에 불쾌해하지만 카일은 스승에게 배웠다고 말한다. 그에게 폭발 마법석을 던지기 전에. 하지만 젠토스는 빠른 반사신경을 이용해 그 마법석을 다시 그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가 피해를 입게 되고 그는 곧바로 카일이 완전히 균형을 회복하기 전에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격돌하는 과정에서 그의 검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젠토스는 깨닫고 물러섭니다. 카일이 자신보다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응합니다. 카일은 그에게 다시 한번 항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젠토스는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라리 죽는 것이라고요.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음 공격으로 그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세를 잡고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카일도 그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젠토스는 서로 공격을 주고받기 전에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카일이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에게 돌진하고 젠토스는 카일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그는 전력을 다해 그를 치지만 그의 검은 카일의 플로 나머에 부딪혀 부서진다. 아니, 신용의 심장에 부딪혀 부서진다. 젠토스는 이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카일은 힘을 내어 친구에게 치명타를 날리려 한다. 그가 잔토스의 가슴을 베자 잔토스는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린다. 그는 카일에게 묻는다. 자신이 일부러 칼을 빗나가게 유도했는지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카일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잔토스는 모든 면에서 그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를 죽이러 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젠토스는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숨을 거두기 전에 미안하다고 속삭인다. 카일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사과한다.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하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오랜 친구를 죽여야 할지라도. 젠토 때문에 그가 울기 시작하는데 젠토는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도시로 돌아와서 카리나는 그의 방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어요. 젠토가 왜 이렇게 늦는지 궁금해하면서요. 그는 듣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젠토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5대 대장 킬런이었던 거죠. 그녀는 부하들에게 방에 들이닥쳐 카리나 왕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자는 즉시 물러나라고 명령하지만 그때 밀라가 방으로 들어오고 그는 완전히 침묵합니다. 밀라는 킬런에게 카리나를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수단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방을 나가고 그 개자식 왕자의 고함은 비명으로 변한다. 여성 기사들이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하면서 방을 나오자 밀라는 감사를 표한다. 카일과 그의 일행에게 이 시련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그녀는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간다. 제대로 감사하고 보상하기 위해 테론과 실은 즉시 거기서 여자들과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카일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마일레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왕이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색하게 왕의 손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호응하는 대신에 그녀는 왕을 카일과 그의 일행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카일만이 왕에게 제대로 인사할 예의는 갖추었지만 왕은 여기서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구해준 일행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어서 젠토스가 왜 마일레나를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카일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말하고 카일은 약속합니다. 그들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곧이어 왕국 전역에 가짜 공식 발표가 퍼집니다. 왕국 전역에 마일나와 카레나스가 비극이 닥친 영토로 가던 중 위험한 괴물들에게 공격받았다고. 기사들이 젠토스가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었고 카라노스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아직도 비밀 장소에서 회복 중입니다. 카일이 마일나를 구출한 부분은 유일하게 밝혀진 진실입니다. 그리고 곧 그가 일행과 함께 보상을 받을 날이 옵니다. 카일은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공주를 구한 덕분에 군중은 그를 새로운 영웅으로 금세 받아들이지만 마일마의 생명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의 배후에 있던 자는 카리나도 젠토스도 아닌 왕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는 딸을 질투하는데 그녀가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훨씬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그녀가 여왕이 되면 그녀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는 결코 그럴 수 없었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녀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지 못할까봐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은 마일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일이 암살자로 변장하고 그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왕은 그를 보고 당황하지만 카일은 재빨리 그의 뒤로 가서 입을 막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드워프들을 돕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대침공이 시작되자마자 단지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드워프들이 패배했고 그 결과 마족 군대가 대륙의 심장부로 쉽게 침투하여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 카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아까 젠토스가 죽어가면서 왕에게 사과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카일은 갑자기 왕을 발코니 밖으로 밀어내며 그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분명했어야 한다고. 젠토스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 했을 뿐인데 왕이 직접 명령해야만 마일레나를 공격할 거라고. 이때 왕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카일에게 소리치며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 카일은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며 마일라도 교활한 책략가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나머지 왕족보다는 똑똑하다고. 왕은 벗어나려고 애쓰기 시작하고 카일의 변장을 벗기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 그가 그렇게 밀려나 죽음을 맞이한다. 경비병들은 그의 시신을 발견하고 당황하며 그가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발코니에서 너무 취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카일의 파티에도 전해지고 테로는 로키가 기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만큼은 오래 살았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메달을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을 테니까요. 그는 또한 밀라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기쁩니다. 고지겠지만 당 전체가 우려하는 것은 그녀가 카일을 불렀다는 거죠. 대관식 전에 개인적인 면담을 위해. 그 면담에서 밀레는 카일에게 자신이 가르간 제국의 메저 왕자와 약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밀레는 그들의 제르구스 제국이 그들의 저그 제국이 가르강트 제국과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카렌 영토를 대가로 그녀는 왕자와의 약혼을 약속받았죠. 이제 그녀는 그 약혼을 공식적으로 거절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를 결정한 자들은 멍청이들이었고 계약서에 서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카렌 영토는 약혼과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약혼과요. 그래서 제르구스 제국의 일부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라는 카일이 카렌 주지사를 만나러 가길 원해요. 그리고 약혼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그의 시인을 받으라고요. 그녀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보다 앞서서요. 이 임무는 카일에게 짐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밤에는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 옆에 실이 나타납니다. 그가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묻자 그는 카렌 제국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가 카렌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녀는 카렌의 총독이 왕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가 정말 바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이것이 밀라의 또 다른 교활한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일이 그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훨씬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웅으로서의 그의 평판을, 그리고 또한 그가 밀라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하지만 그는 임무를 떠나기 전에 그녀를 한번 만나야 한다. 그리고 밀라는 그에게 왕실 근위대에 합류하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개인 기사가 되어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24시간 내내 곁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카일은 그녀의 적극적인 추파에 당황하고 자신에게 다른 할 일이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그는 달려올 것이다. 마일라. 갑자기 그녀가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여정에 행운을 빌어주자 카일은 친구들에게 돌아오자마자 떼를 쓴다. 왜냐하면 그는 속으로 공주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팀을 이끌고 엘리트 무기 상점으로 돌아간다. 노인 페즈바가 운영하는 곳으로 카일과 다시 거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그의 메달을 축하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테론이 그의 말을 끊고 칼이 수리되었는지 묻는다. 페스바는 즉시 그에게 칼을 건넨다. 최고의 장인을 붙여서 작업했다고 말하면서 테론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지 묻는다. 가게 주인은 그런 건 없다고 사과하지만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카일에게 더 좋은 검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카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그곳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페즈바는 즉시 그곳이 험난한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대장장이 조합이 도시 전체를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 자신도 사업하기가 어려워졌죠. 하지만 그는 주장합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카렌이 제르구스에 합류한 이후로요. 카일은 그에게 정보를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그러자 페즈비가 테란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가 자신과 카렌에게 맞는 검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오랜 세월 동안 풍부한 무기 제작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카일과 테론은 그곳에서 소녀들과 다시 합류했고 함께 카렌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카일과 일행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 국가 카렌에 도착했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 국가 카렌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이것을 보고 놀랐고 레스트는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산 주위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하고요. 갑자기 실이 검에서 튀어나와서 카렌 사람들이 그 도시를 산 주위에 지은 게 아니라 산 주위에 도시를 지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트럼프의 관세 계획보다도 더요. 그리고 실은 그 도시가 악마들에 대한 방어 전투기지로 지어졌다고 말해요. 마법의 황금기 동안 그들은 나중에 도시 아래에서 거대한 광맥을 발견했고 마법을 이용해 그것들을 지표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을 만들었죠. 모두가 고대 마법에 감탄하는 동안 가르간 제국 소속의 와이번 기사단이 그들 위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카렌시티를 향해 곧장 날아갑니다. 테로는 와이번 기사단이 그들이 온 문제와 관련이 없기를 바란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즉시 대사관으로 가서 이야기한다. 문지기가 그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대사에게 연락한다. 그동안 엘자는 귀를 막는다. 도시 안에 드워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엘프들을 증오하게 될 거야. 대사 미란다가 그들을 환영하러 그곳에 도착해. 그리고 카일은 얼어붙어. 왜냐면 그도 전생에서 그녀를 봤었거든.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리즈가 카일을 앞으로 밀고 그 능글맞은 범죄자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미란다의 손을 잡고 자신을 소개하지. 그녀는 그에게 정중하게 안으로 따라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카일은 미란다가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 저버스 제국의 대사로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안으로 들어간 후 카일은 미란다에게 마일나의 공식 서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 그녀는 새로 임명된 사람을 보내는 것은 마일나답다고 말한다. 영웅을 자신의 사절로 카일은 그녀에게 새 여왕을 아는지 묻고 미란다는 긍정하며 자신이 그녀의 외교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그녀는 마일마의 목숨을 구해준 카일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용건을 말한다. 그녀는 카렌의 주지사가 심각하게 아프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만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랬지만 그녀는 거절당했어요. 카일은 이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미란다는 주지사가 그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죠. 여왕님이 그를 여기로 직접 보냈기 때문이라고요. 미란다는 카일의 일행을 주지사 관저로 안내해요. 그리고 테로는 시장에 가기로 결정하죠. 어차피 자신을 거절할 귀여운 여자들을 찾으러요. 한편 미란다는 가르간 대사관 앞에 멈춰서서 말한다. 카일에게 그의 일행 중 누군가 그곳에서 공경에 처하면 그때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때 가르간 제국의 나이든 대사가 그곳에 도착하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엄마 미란다는 불안해진다. 다음으로 키가 크고 세련된 신사가 앞으로 나선다. 자신을 가르간 제국의 두 번째 서열의 궁정 마법사 오자드라고 소개하며 그가 주지사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하자 미란다가 그에게 맞섭니다. 자신이 주지사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하며 카렌이 제르부스 제국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냉전 상태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그때 미란다가 휴전을 제안하죠. 같이 가자면서요. 알라자드는 그 말에 동의하고는 카일에게 돌아섭니다. 그에 대해 물으며 자신을 소개하죠. 여왕님의 사자라고 말입니다. 알라자드는 그의 영웅적인 행적에 대해 들었기에 그를 만나서 기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라자드는 카일의 엄마도 아는데 같이 공부했거든요. 마법을 함께. 그는 옛 친구의 아들을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하며 왼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카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악수를 합니다. 곧 일행 전체가 주지사 관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하인이 그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주지사가 아직 너무 아프다고 말하면서요. 미란다가 그에게 쏘아붙입니다. 주지사가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그를 해고하고 새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경질적인 하인은 그녀에게 그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주지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알자드가 먼저 자리를 든다. 하지만 미란다는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그가 약혼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경우 가르간 제국은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녀는 그를 괴롭히려는 어떤 구멍이라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총독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이상적인 후보를 가지고 있죠. 카렌 최고의 대장장이의 형태로 말입니다. 한편 테라는 도시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쁜 여자를 찾을 수도 없고 좋은 무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그는 한 소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발견한다.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타로는 즉시 가해자들을 때려눕힌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구한 사람은 여자처럼 생긴 남자였다. 타로는 깨닫고 경악한다. 자신이 남자를 여자와 구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는 불쌍한 펜보이를 내버려 두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 소년에게 묻는다. 자신만큼 귀여운 누나가 있는지. 소년은 긍정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테란이 그를 보호하는 것을 재개할 이유가 되었고 깡패들은 경악한다. 보호하는 것을 재개했고 깡패들은 경악한다. 그들이 보는 헌신적인 모습에
어쨌든 깡패들이 그를 공격하지만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테론 쪽에서 그들을 이기도록 그 남자는 그에게 감사하며 자신을 고라고 소개한다. 마법 아이템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테론은 그 남자들에게 왜 그들이 그를 공격했는지 묻는다. 고는 그들이 처음에는 빚쟁이들이었다고 대답한다. 테론은 고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빚을 지게 만드는 어떤 가족 문제로. 하지만 그는 부유한 남자가 투자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프로젝트에서 그에게 10년이 걸릴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가 그를 공격하기 위해 깡패들을 보낸 거죠. 로키는 지금 채권자들에게 동의하지만 그는 고의 여동생을 만날 수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와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요. 고는 자신의 여동생이 이미 결혼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일부러 숨겼어요. 그는 심프 군주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테론은 완전히 망연자실했고 이제 귀여운 척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해요. 이 모든 일 후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란다가 난쟁이 대장장이 가자의 거처로 가서 그를 새로운 총독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와 비슷한 헛소리에서 미란다는 그를 조금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카일은 그가 도지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깨닫는다. 바로 그때 테란이 고와 함께 그곳에 도착한다. 고는 가지의 아들임이 밝혀진다. 고는 미란다가 가자에게 무언가를 설득하려 하는 것을 본다. 무언가를 위해. 그리고 그들은 둘 다 고집이 세다는 걸 그도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모두를 차 마시러 초대해요. 고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카일과 친구들은 주변을 둘러봐요. 카일은 고가 난쟁이 치고는 더 인간 같다고 말해요. 난쟁이의 아들이라는 걸 고려하면요. 하지만 고는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대답해요. 그는 설명하죠. 그의 어머니가 가자와 결혼하기 전에 그와 그의 누나를 낳았고 그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여동생도 최근에 결혼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와 고만 여기 살고 있어요. 그가 갑자기 알아차리는데 테란이 순간접착제 병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치우라고 말하죠. 모두에게 차를 대접하는 동안 카일은 테이블을 닦으려 한다. 그는 청사진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고가 그것이 고대 마법 무기이며 자신이 그것을 복원하려 한다고 말한다. 카일은 거대한 헐크버스터 골렘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가 전생에서 함께 싸웠던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고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 그는 그것에 진심으로 감탄한다. 왜냐하면 그 골렘들은 그들이 창조한 골렘들은 마족과의 전쟁에서 모든 인간 병사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 골렘을 만드는 기술은 자렐 제국이 멸망하면서 사라졌어. 하지만 대침공 후반부에 가르간트 제국이 시제품들을 배치했는데 그것들이 꽤 도움이 됐어. 카일은 즉시 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그녀는 골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고스트에게 감명받는다. 그 디자인들도 꽤 정확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카일에게 말한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한다. 만약 지금 당장 골렘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그들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악마와의 전투에서 이길 기회는 그가 고에게 올라타 가능한 한 빨리 골렘을 만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는 10년이 더 걸릴 거라고 대답합니다. 카일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면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하죠. 그는 즉시 자로스 코인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쏟아내고 고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고 카일은 그에게 이 사실을 둘만 알자고 부탁한다. 고는 자신에게 다른 후원자들도 있다고 말한다. 카일은 그들에게 당장 돈을 돌려주라고 한다. 다른 슈가 데디는 필요 없다고 말이다. 고는 최고의 투자자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쁘다. 투자자를 얻게 되어. 하지만 실은 카일의 열정에 조금 당황한다. 반면에 협상은 결렬되고 미란다는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가자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미란다는 삐죽거리며 떠나고 그 후 카일은 최고의 대장장이에게 접근하기로 한다. 그는 친구를 위해 멋진 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가자는 그는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요. 고는 그의 슈가 데디를 변호하기 위해 가 있습니다. 아니 후원자죠. 그리고 가자에게 최소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자도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돌아섭니다. 에르자의 길을 재빨리 알아차리고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테론이 자신이 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끼어들죠. 지금 가진 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가자스도 칼집만 보고도 이 검이 숙련된 대장장이가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많은 검객들이 더 좋은 검이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도 그를 위해 변호해주죠. 그러자 테론은 자신이 검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카일의 것과 같이 만약 가능하다면 말이죠. 카일이 칼을 뽑자 가이즈는 넋을 잃습니다. 눈앞에 전설적인 무기를 보고서 말이죠. 그도 다른 대단한 무기들을 봤지만 그중 하나라도 이것에 근접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며 나중에 다시 오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대화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일 일행이 그의 집을 떠나면서 가자가 언급했던 다른 전설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실은 토라지. 자신과 비교할 무기는 없다고 말해. 나중에 카일이 실에게 말해. 가자에게서 답을 얻지 못했지만 골렘이라도 건진 건 다행이라고. 그는 이전 타임라인에서 그들을 만들지 못했고 빚을 갚기 위해 설계도를 팔아야 했죠. 그래서 그것들이 가르간 제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는 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발전된 기술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들과 제르구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알라자드의 깜짝 방문을 받습니다. 알라자드는 친구의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와 그의 친구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와이번을 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카일은 충격을 받습니다. 와이번 탑승 기술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이죠. 알라자드는 그것이 카일의 천재적인 어머니가 고안해낸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향수에 젖었다가 떠나죠. 바로 그때 실이 나옵니다. 알라자드가 엄청난 양의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특급 주문을 시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카일은 그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서 야만적인 친구들 대신 미란다를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식당에 다가갈 때 그는 강력하고 사악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는 재빨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를 발견한다. 사방에 튀어있는 피와 엘자드의 시신을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것을 그 앞에 서있는 악마 여자와 함께. 카일은 그가 인류의 가장 큰 적과 맞서고 있음을 완전히 인지한 채 악마에게 분노하며 소리친다. 그는 믿고 있다. 현 세대의 인간들 중 많은 수가 악마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악마를 보더라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저 여자 머리의 뿔과 그녀의 위협적인 기운으로 보아 악마임을 알 수 있다. 그 자신도 꽤 긴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악마와 싸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악마 여자는 발톱을 드러내기 전에 한숨을 쉰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달려드는 카일에게 돌진한다. 그는 자신의 팔을 방패 삼아 그녀의 발톱을 막는다. 그리고는 마법 신체 폭발로 그녀를 친다. 악마는 그 피해의 결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난다. 하지만 카일은 자신만만하게 그녀를 도발하지만 그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에게는 검도 갑옷도 없고 마법도 많이 쓸 수 없다. 다행히도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달려온다. 그리고 마족 여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도망친다. 카일은 그녀를 막으려고 시도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왜 마족이 인간이 몇 명 더 온다고 도망쳤을 텐데 그녀의 위치로 그는 알자르의 시신에 시선을 돌렸고 곧 많은 병사들이 대사관 직원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아무도 나중에야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다. 한편 고는 골렘 제작 과학을 배우고 있다. 실도니아에서 온 그녀는 그가 나이에 비해 똑똑하다는 것에 감명받는다. 이것은 로리의 나이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든다. 하지만 실이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리즈가 그들 둘을 차에 초대하러 온다. 차와 간식을 먹으며 고는 카일과 우르사에 대해 묻는다. 그에게 제국에서 온 고위 인사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말한다. 제국에서 온 고위 인사와. 하지만 그들은 무례한 야만인들이라 그는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테라는 가자가 그의 새 검에 대해 아직 답장을 주지 않아서 계속 한숨을 쉰다. 그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고에게 묻는다. 카일의 검에 필적하는 검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가자가 언급했던 고는 그가 성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랜드를 만든 건 카렌이었지. 2000년 전 전설적인 드워프 대장장이가 그 검으로 영웅 랜돌프가 당시에 마왕을 죽였다고 전해져. 그래서 그 영웅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었지. 고는 그 검이 아직도 도시에 있다고 하네. 테로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흥분하는데 고는 믿는다. 그 검은 아마 총독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테로는 시작합니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악한 계획을 꾸미죠. 하지만 고는 그 검이 국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쉽게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하죠. 테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소년에게 진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제 그가 상대했던 빚쟁이들과는 달리 고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테로는 집이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다. 살기가 넘치는 10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자신을 지나칠 수도 있다고 느끼고 소녀들에게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말한다. 그가 떠나자 엘자는 고에게 숨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돕고 싶어 하죠. 실은 그들이 지금은 누구도 도울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밖에서는 건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막 문을 열려는 찰나에 테란이 전력을 다해 발로 찹니다. 그 힘으로 건달 몇 명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건달의 어깨를 툭 칩니다. 자신이 고문할 대상을 찾았다고 말하며 누가 그를 이곳에 보냈는지 말할 때까지 고문할 거라고 하자 그 남자는 패닉에 빠지는데 테란은 그를 한 방에 때려 눕히고 나머지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살고 싶다면 도망치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를 공격하고 테란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한편 깡패 몇 명이 몰래 엘자와 리사가 있는 집안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엘자는 그들의 칼에 묻은 독을 발견하고 리사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리사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자신의 복싱 훈련 실력을 뽐낸다. 순식간에 대머리를 쓰러뜨리며 다른 한편 다른 건달이 엘자를 공격하지만 그녀의 물의 정령이 그의 칼을 막고 물방울에 가두죠. 그는 금방 의식을 잃고 엘자가 물의 정령을 돌려보냅니다. 그 후 소녀들은 건달들을 묶습니다. 나중에 신문하기 위해 쓰러뜨린 건달들을 말이죠. 고는 그들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기에 겁을 먹습니다. 바로 그때 테란도 자신이 잡은 건달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신문을 시작한다. 그는 깡패에게 누가 보냈는지 당장 불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협조하라고 요구하거나 뒤에 있는 두 여자가 그를 너무 고문해서 죽음을 간절히 바라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엘자와 리사 둘 다 이 말을 듣고 긴장하자 테란이 말한다. 깡패에게 그들이 공인된 고문 전문가라고. 그는 리사를 어떤 것이든 고문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여자로 에르자를 그들이 위식을 잃으려는 순간 치유 무약을 먹이는 가학자로 띄워주지. 그가 위식을 잃으려는 순간에 더 오래 고통받게 하려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투로는 그 건달에게 그가 죽음을 애원하게 될 거라고 말해. 하지만 여자들은 그가 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투로는 자신이 그들만큼 잔인하지는 않다고 선언해. 그래서 그는 그 깡패에게 도망칠 기회를 줄 겁니다. 목숨을 부지할 기회를 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다른 두 명이 일어나기 전에요. 그들은 그 기회를 잡는 걸 아주 기뻐할 테니까요. 모든 걸 털어놓을 기회를요. 깡패는 결국 굴복하고 자신들의 임무는 그저 고를 납치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죠. 고는 이 말을 듣고 걱정하며 요즘 도시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페로는 그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건달에게 묻는다. 그들이 납치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는 그냥 버린다고 대답한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집에 그것으로 그들의 일은 끝난다. 페로는 대낮에 사람들을 노리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하고 그 건달은 그 말에 열받는데 그는 평소에는 더 은밀하게 움직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외부인이니까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을 죽이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안에서는 악마가 집 밖에 도착해 강력한 마법 공격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테라는 처음에는 건달에게 계속 질문하느라 눈치채지 못하지만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모두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건달은 그럴 여유가 없었고 악마의 강력한 공격을 정면으로 맞는다.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은 폭발해서 살아남았고 리사와 엘자는 공격자를 쫓을 준비를 합니다. 테라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실이 간식을 먹으며 숨어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테란에게 그가 안목이 좋다고 말합니다. 방금 그들을 공격한 적은 악마였기 때문에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나중에 함께 그들은 카일과 미란다와 합류하고 양측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업데이트한다. 미란다는 상황이 꽤 암울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마가 알자드 가르강을 죽였다는 것이 제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을 압박할 것이다. 아마도 제르부스라고 말할 것이다. 제국은 악마들과 협력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의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니 악마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말이죠. 카일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악마들을 조사하기 전에 그들은 납치 사건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주지사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고요. 미란다는 자신이 납치 사건을 알고 있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녀 역시 주지사가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건에.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기 도시의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요. 자신의 도시의 시민들을 그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하인이 달려와서 총독 관저에 불이 났다고 알립니다. 카일과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관저는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확신하게 됩니다. 누군가 뒤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미란다가 총독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그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리사는 악마들도 이것을 했는지 묻지만 카일은 그 배후에 악마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란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방화를 무기로 사용하기엔 너무 강하고 오만하다고요. 그래서 남은 용의자는 이 화재의 배후에 있는 주지사뿐이에요. 그 용의자는 주지사뿐이에요. 그녀는 그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카일은 그녀의 전략적 사고와 물류 처리 전문성이 그녀를 악마와의 전쟁에서 핵심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바로 그때 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착한다. 가자가 총독에게 소환되었기 때문에 가자에 대해 걱정하며 불이 나기 몇 시간 전에 말이다. 그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 카일은 총독이 가자를 제거하려고 했지. 그가 다음 주지사 후보였기 때문에. 반면에 미란다는
겁에 질려 바닥에 쓰러져 이 상황에 대해 자책하고 있어. 그녀가 가자를 다음 주지사로 지명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울기 시작하고, 카일은 그녀가 왜 그렇게 허둥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는 갑자기 이전 타임라인에서 미란다가 한번 술에 취해 자신에게 애인이 있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하지만 그가 그녀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후로 감정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카일은 깜짝 놀란다. 가자와 미란다가 사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지만 그것은 비밀조차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자는 이미 알고 있듯이 테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둘의 관계에 대해. 카일은 열이 나는 미란다를 돌본다. 그는 이것이 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란다가 과거 생에서 언급했던,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가자를 구할 수 있는. 카일은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미란다를 갑자기 기억해낸다. 지하 통로를 더 빨리 찾는 것에 대한 무언가를.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그것이 자신이 찾던 해답이라는 것을. 그는 즉시 갑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에르자에게 말한다. 자신과 함께 총독저택으로 가자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는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검을 찾을 계획을. 그리고 리사도 두고 갈 수 없죠. 카일은 미란다를 돌보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 지하 통로에 숨겨진 것을 곧. 들은 저택의 잔해에 도착하고 에르자가 묻습니다. 카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는 그녀에게 대지를 소환하라고 요청합니다. 잔해를 치울 정령으로 지하 통로를 찾아내고, 엘자는 이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낸다. 정령을 소환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이 세계에 머물게 하는데 엄청난 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잔해가 너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만화가 바닥날 것이다. 그것의 10분의 1도 덮기 전에. 그녀는 카일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길 원하는지 묻는다. 지하 통로를 위해.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걸 확언하는데, 그는 그녀에게 만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면 그에게는 수십 개의 만화 포션이 있으니까요. 그녀가 보충할 수 있도록요. 엘자는 만화 포션을 보고 몇 년의 수명을 잃어요. 그것들의 맛이 정말 지독하기 때문이죠. 카일은 간청해요. 그녀에게 도와달라고요. 왜냐면 그녀가 가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확실한 죽음에서요. 테란과 리스가 그녀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만능인 엘자는 만화 포션 상자를 들고 잔해 지역으로 행진하며 응한다. 카일이 테란에게 묻는다. 아까 남자 악마를 봤다는 게 확실한지. 테란은 확신하고 카일은 걱정한다. 그렇다면 지금 카렌의 악마가 최소 2마리 있다는 뜻이니까 엘자와 다른 사람들은 지하 통로를 계속 찾아봐. 잔해 속에서 그녀는 이미 만화 포션을 많이 마셨어. 그때 갑자기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녀는 좀 파헤치더니 마침내 카일이 안도하는 가운데 지하 통로를 찾아냈어. 일행은 지하로 들어간다. 지나가는 길에 카일은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앞에 악마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타론이 대답합니다. 남자 악마가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졌다고, 마치 엄마가 진심일 때와 비슷하다고. 카일은 그것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타론의 엄마도 정말 괴물이니까요.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소녀들이 아마 같이 오면 안 될 텐데. 엘자가 지쳤으니까. 그리고 리사가 악마를 상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 리즈가 그에게 소리치며 여자들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엘자는 그녀에게 동의하고 카일은 깨닫지. 이런 식으로는 그들을 보낼 수 없다는 걸. 테론이 여기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특히 강한 악마가 온다 해도 그가 소녀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리사가 터널 끝에 있는 문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들은 바닥에 마법진이 그려진 방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말라버린 남자의 시체가 있다. 카일은 이것을 보고 당황하는데, 이것이 그에게 떠오르게 한다. 그가 전생에서 마왕의 성에서 보았던 섬뜩한 장면을. 바로 그때 실이 나타나 검에서 나와 마법진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수정도. 그녀는 재빨리 파악한다. 이것이 금지된 의식을 통해 사람들의 힘을 흡수하여 만화로 변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경악하는데, 카일은 깨닫는다. 마법진 중앙에 있는 남자가 며칠 전 만났던 그 하인이라는 것을. 방 건너편에는 시체 더미가 있는데 그들이 도시에서 납치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누군가 알아차린다. 마법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촉매로 사용되는 수정이 곧 폭발할 거라고. 그는 도시 전체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카일은 그들이 이 정도의 힘으로 어떤 주문을 시도하려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이 정도의 힘으로
실은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녀가 마법진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전에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두 악마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바위 뒤에 숨는다. 그리고 그들은 의견 충돌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정보 수집 임무에 대해 인간과 함께 일하는 동안 그 여자 악마는 그에게 죽일 필요가 있었는지 묻는다. 대사관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남자 악마는 그것이 그들의 인간 협력자의 요청이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요청이었다고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몇 명을 죽였을지라도 사상자가 큰 소동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그녀가 화가 났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인간들과 협력해야 하므로 그들의 임무는 마왕이 정말로 원하는 물건을 얻는 것이고 그들은 삼켜야만 한다. 그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자존심을, 그는 힘을 발산하여 시종에 말라버린 시체를 태워버린다. 오늘 할 쓰레기 처리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악마들은 신선한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카일과 그의 친구들은 꽤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가자를 찾기로 하고 그들을 대면하기 전에 주지사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하 통로 더 깊숙이 들어가 가자가 묶여있는 호화로운 방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즉시 그를 풀어주기 위해 달려가지만 넥스는 월마트의 루터가 이미 데이브보다 먼저 선을 넘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묻는다. 그리고 자기 서재에서 뭘 하고 있냐고. 카일은 그가 주지사라는 것을 깨닫고 백스도 깨닫는다. 그들이 제르구스 제국의 사절단이라는 것을. 그는 가군과 제르구스 제국 모두가 그들의 도시를 통제하려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고 테로는 자기 백성을 희생하는 건 지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카일은 캐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냐고 묻고 가자는 대답한다. 그들의 정신에 있는 광물이 곧 바닥날 거라고. 박스는 이 말에 패닉에 빠져 가자에게 그들의 비밀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대장장이는 하지만 그는 진실을 숨기기엔 너무 늦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광산이 고갈되면 시는 가치를 잃고 대장장이들은 흩어질 것이며 캐런은 자주성을 잃고 완전히 제르구스 제국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르구스 제국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스 루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미친 듯이 기침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자신이 맥스에게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카일은 악마들이 그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편으로 돌리려 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남자 악마가 그곳에 도착해 카일이 악마들이 나약한 인간을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건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한다. 그는 단지 전 주지사에게 거래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져갔는데 악마들이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하죠. 광산에 더 많은 광석을 만들 금지된 의식을 말이에요. 카일이 그에게 무엇을 대가로 받는지 묻자 악마가 대답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과거에 마왕을 물리치는데 사용했던 신성한 검 랜드를 원한다고 말이죠. 성검이 여기 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것을 악마들에게 넘기려 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초기 임무가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고 캐런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인간 대륙에서 최고의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알게 된 후 그가 주지사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그들은 바로 그때 거래를 성사시켰죠. 그때 암흑의 악마가 나타나서 자신의 파트너에게 그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말하자 그는 당황합니다. 그가 말할 때 그 인간들을 죽일 거라고 그녀에게 말하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카일은 검을 뽑아 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키며 악마는 당황하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는 싸움을 피해야 하므로 그를 막으려 한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상기시킨다. 성검을 얻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목격자들을 죽이고 서둘러 돌아가면 된다고 말한다. 악마에게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에게 도시를 돕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테라는 그 성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막으려 달려간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카일은 주지사에게 말한다. 도시를 구하려는 꿈을 포기하라고. 악마들이 그를 돕지 않을 테니 그들의 촉매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을 되살릴 통제력을 잃었다고. 악마는 카일이 그걸 알아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이 도시를 없애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임무에 대한 좋은 보상이 될 거라고 말하죠. 백스는 자신이 악마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격분하며 그들을 저주하지만 테라는 그를 기절시키고 가자에게 넘깁니다. 그 남자 악마는 파트너에게 두 소녀들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두 소년과 함께 하지만 카일은 테란이 대신 소녀들을 지지해주길 원한다.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 전에 자신이 먼저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전장을 떠나자 카일은 그에게 화가 난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남자 악마와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쉬운 싸움이 아닐 것임을 알면서도
한편 여자 악마는 리사와 엘자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떠나는데 인간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은 함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자신은 함정이 필요 없다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리사와 엘자에게는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려서 리사가 마족 소녀를 공격하지만 바로 날아가 버려. 그러자 마족 소녀는 엘자를 공격하는데 엘자는 어떻게든 그녀의 첫 공격을 피하는데 성공해. 불의 정령을 소환해 악마 소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하고 강력한 발차기로 그녀도 쓰러뜨립니다. 한편 테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고 실이 그에게 다가와 친구들을 도울 생각이 없냐고 묻습니다. 친구들을 도울 생각이 없냐고 묻습니다. 테로는 생각합니다. 악마 소녀가 엘자나 리즈를 죽이진 않을 거라고. 그들이 엉덩이를 맞도록 내버려 두어서 교훈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작은 빨간 큐브에 더 호기심을 느낀다. 그가 아까 주지사의 주머니에서 훔친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그것이 마법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마법 아이템을 숨기는데 사용될 수 있는 테론이 그녀에게 악마가 언급했을 때라고 말한다. 그 성검을 아까 백스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가 근처에 검을 숨겼다는 걸 알아냈어요. 실은 그의 관찰력에 감탄하고 그의 추측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테론은 즉시 총독의 자리에 가서 마법 큐브를 부숴버려요. 그러자 검의 위치가 드러나고 그 사이 카일은 마인과의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지만 테로는 이에 개의치 않고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장소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 갑자기 작은 기둥 하나가 나타난다. 그는 검으로 그 기둥을 부수고 신성한 검 랜드가 드러나자 그것을 집어든다. 신성한 검을 찾았다고 위기양양하게 선언한다. 모두가 즉시 테론을 쳐다보지만 다행히도 그의 친구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악마들이 테란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카일과 소녀들은 상대에게 돌진한다. 엘자는 자신의 불의 정령에게 악마 소녀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 악마는 불꽃 숨결을 막아내지만 바로 그때 리사가 그녀에게 근접 공격을 가한다. 악마는 그 기습 공격을 피한 듯 보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펀치에 긁혀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이제 리사와 엘자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하지만 악마 엄마는 화가 났다. 그녀는 둘 다 처리하기로 결심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의 비명을 듣는다. 카일에게 굴욕을 당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뿔을 잃었다. 악마들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카일이 그 자존심을 짓밟으며 악마들에게 그들이 안다는 것을 말한다. 뿔을 잃은 악마들은 열등종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테란도 그 무리에 합류한다. 성검이 자신의 손에 얼마나 잘 맞는지 자랑하면서 그리고 여자 악마가 그것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그에게 요구하죠. 그는 그녀의 뻔뻔함에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악마들을 상대로 시험해봐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카일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제안합니다. 지금은 싸움을 끝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모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카일은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편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이죠. 싸우는 대신에 그도 싸움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사흘 뒤에 결투를 위해 이 장소로 돌아오라고 제안합니다. 사흘 뒤에 결투를 위해 만약 악마들이 그 결투에서 이긴다면 그들은 성검과 뿔을 가질 수 있습니다. 테로는 자신의 검을 걸기를 거부하지만 카일은 그를 무시하고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게임 아래에서 악마들이 지면 인간 세계에 침투한 다른 악마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겨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발견에 대해 그는 악마에게 1대1로 싸울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그를 도발합니다. 결투를 거부할 거냐고 묻습니다.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과의 악마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폭발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탈출할 벽에 구멍을 악마들이 떠나면 카일과 다른 사람들도 도시로 돌아온다. 미란다는 가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껴안는다. 하지만 카일은 계속해서 그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방해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백스 주지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가자에게 그 노인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카렌을 아꼈고 한때는 훌륭한 주지사였다고요. 하지만 도시 상황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벅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절박함 때문에요. 그리고 가자가 납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막으려 했지만 벅스는 그에게 동참하라고 했답니다. 그의 편에 서서 고와 미란다를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죠. 만약 그 일에 대해 누구에게라도 발설한다면요. 그래서 가지스는 자신을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지사의 공경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 주제는 일단락하고 가지스는 성검랜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카일은 그에게 테란을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찾았으니 간직하라고요. 가지스는 거절합니다. 그 검은 카렌의 국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일은 그들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은 공격자들로부터 고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 악마로부터 미란다의 생명도 구했죠. 가지스는 이것에 설득되지 않자 카일은 자신의 제안을 개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카렌의 광산에 더 이상 미스릴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꺼내자 가즈는 그에게 고품질 미스릴 광석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거의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희귀한 금속 덩어리를 보자 카일은 그것을 고대 유적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숙련된 대장장이가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기를 원해서 여기로 가져왔다고요. 그는 가지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대륙 최고의 대장장이라고 부르며 언젠가 성검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지에게 필요한 만큼의 미스릴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며 그의 프로젝트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검 하나를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때 미란다가 성검랜드에 대해 말합니다. 캐런에게 공식적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고 가지는 그녀에게 동의합니다. 그 후에 카일은 대장장이에게 청사진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템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자는 3일이면 된다고 하지만 카일은 그 후에 결투가 있어서 2일 안에 해달라고 합니다. 가자는 그를 성가신 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장간으로 가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그날 밤 늦게 카일은 친구들을 따라잡고 여자아이들이 다시 한번 그 여자 악마와 싸울 의욕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마가 싸우는 내내 그들을 완전히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페로는 실망합니다. 신성한 검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일은 그에게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먼저 악마들을 물리쳐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하고요. 페로는 그 악마들이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정정당당한 결투로 그들을 물리치는 건 지금은 쉬울지 몰라도요. 하지만 카일은 그 이유 때문에 3일의 준비 시간을 요청했다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카일과 실은 다시 지하구역으로 향하고 실은 촉매에 저장된 마력을 폭발하기 전에 빼내자고 제안하지만 카일은 대신 그 힘을 심룡의 심장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묻는다.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실은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하며 별일 아닐 거라고 말한다. 별일 아닐 거라고 말한다. 카일은 두 번째 질문을 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가능한지 묻는다. 그 마법을 사용해서 미스릴을 더 만드는 것이 악마들이 말했던 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최선의 시나리오는 마법을 이용해 땅 깊은 곳에서 미스릴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 지역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그걸로 도시 전체를 파괴할 만큼 그녀는 촉매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용의 심장으로 카일은 도시로 돌아와 에르자와 리사의 훈련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고 가자를 방문하며 마가미를 계속 상기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틀이 지난다. 결투 전날 밤에 테란은 평화롭게 코를 골고 있지만 그것은 실카일에게 2배의 불안감을 줍니다. 그는 테란이 편안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악마들과의 싸움에서 그는 현재 무엇보다도 악마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카일과 친구들은 지하 통로로 향한다. 하지만 멍청하게도 결투 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아서 악마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소녀들은 그동안 차를 마시기로 한다. 그리고 카일은 그들에게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마녀와의 싸움에 대해 그들이 계획을 이야기하는 동안 악마들이 그곳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한가로이 있는 것을 보고 은근히 역겨워한다. 훨씬 더 강한 적들과 싸우려는 찰나에 카일은 완전히 얼간이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얼굴에 쿠키 부스러기를 묻힌 채로 악마들에게 도전하면서 여자 악마는 그들이 자신들을 모욕하려는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의 파트너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웠고 그에게 말한다. 카일이 방심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걸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의 도발이 통하지 않는 걸 보니 카일은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해. 하지만 결투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악마에게 좀 더 트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왜냐면 2번 싸우는 건 좁은 동굴 안에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수컷 악마는 그의 제안에 동의한다. 인간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가 무슨 꾀를 부리더라도 그는 카일과 함께 동굴을 나선다. 암컷 악마는 소녀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 페로는 증인으로 남아 악마에게 말한다. 그녀가 이기면 그에게 검을 주겠다고. 그리고 쉴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카일에게 알리려고 거기에 있죠. 일이 생기면 그 여자 악마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성검을 위해서라면 자비심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전력을 다합니다. 이번에는 엘자를 얕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그녀는 즉시 리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리스가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들면서 그녀의 맹렬한 주먹 세례에 맞서게 합니다. 리스가 마녀에게서 벗어나자 엘자 어자는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불의 정령을 소환합니다. 마녀는 그것을 쉽게 피하고 불꽃이 공격이 리스를 향해 날아갑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위 기둥 뒤에 숨은
마족은 그들의 행동이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마법 사용자부터 상대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엘자에게 돌진한다. 불이 정령을 발판 삼아 뛰어오르지만 엘자는 마법 유물을 사용해 대지의 정령을 소환한다. 그것이 그녀의 공격을 막고 손을 붙잡는다. 마족 여성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리사, 그녀를 기습 공격할 기회로 삼는다. 하지만 마물은 날카로운 발차기로 막아낸다. 리사의 뺨을 스치긴 했지만 그녀를 흔들어 놓는다. 리사가 자세를 잡으려 할 때 마녀가 쳐들어와 대지의 정령의 손을 부수고 엘자에게 공격한다. 그녀를 넘어뜨리자 마물이 소녀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며 테란이 그들을 돕도록, 하지만 그는 진정한 성평등을 믿고 여성들이 스스로 적과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성에게 위존하는 대신에 또한 그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엘자와 리즈는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마 여자가 그들을 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엘자가 또 다른 대지의 정령을 소환하는데 악마는 그 정령을 갈갈이 찢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리즈가 정령들을 뒤로 걷어차서 거대한 돌덩이를 암흑 마법사 쪽으로 날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소녀들이 대지의 정령을 미끼로 사용하고 무기로 삼아 리즈가 또 한 번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바위를 부수고 그녀의 복부를 강타하며 격분한 그녀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돌진하지만 리즈가 그 자리에 막아선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복부에 또 다른 치명적인 펀치를 날리기 전에 악마를 무릎 꿇게 만든다. 그와 동시에 카일과 남자, 악마는 결투를 시작하기 위해 외딴방에 도착한다. 그리고 악마는 자신을 기다리는 함정을 위심하고 있다. 한편 그쪽에서는 싸움이, 악마 엄마와 소녀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컷 악마는 리즈에게 돌진한다. 거의 눈을 파낼 뻔했다. 하지만 리즈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고 치명적인 몸통 공격을 가한다. 그녀를 뒤로 물러나게 한 후 옆으로 비킨다. 엘자가 마인의 가장 강력한 불의 정령 공격을 마인에게 맞게 하고 마인이 불길에 휩싸이자 리사와 엘자는 승리를 축하하며 친구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 여자 마인은 아직 죽지 않았고 불길 속에서 아우라를 내뿜으며 서 있다. 공격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지만 그녀가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리사가 어떻게 자신의 공격을 피했는지 알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리사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족 여자를 한 가지 기술밖에 모르는 녀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 단순해서 예측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엘자도 동의하며 그녀가 힘을 빼고 싸울 때 더 잘 싸웠다고 말합니다. 악마에게 전해 어쩌면 그녀가 목숨을 건 건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그 말은 그녀에게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실제로는 정말 진지해 보인다고 덧붙여. 그리고 그게 그녀의 싸움 방식에 반영된다고. 그래서 읽기 쉽다는 거야. 악마 여자는 이 말에 정말 당황하지만 소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2차전을 준비하라고 하자 그녀는 자신이 졌음을 순순히 인정해. 엘자와 리사는 이에 혼란스러워하고 악마는 자신은 지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 하지만 마왕님이 그녀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한 번 졌으니 다시 싸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녀는 굴복한다. 자존심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묻는다. 우르술라와 리사는 묘안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여자 악마를 놓아줄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린이 뒤에서 그들에게 소리치며 묻는다. 정말로 멍청하냐고? 악마를 놓아줄 정도로 말이다. 소녀들은 이해하지만 리즈는 테란만이 그럴 수 있다고 계속 말한다. 항복한 적을 죽일 만큼 냉혹할 수 있다고. 테리는 그녀에게 화를 내지만 엘자는 둘 다 무시하고 카일이 그 악마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려고 했지. 스파이에 대해 여자 악마는 자신과 파트너가 마왕에게서 파견된 유일한 존재라고 말해. 그리고 만약 다른 누군가가 혼자 인간 영역에 왔다면 그건 전혀 모른다고. 소녀들은 이제 그녀에게 뭘 더 물어봐야 할지 모르고 악마는 그들 중 한 명이 남자였다면 그녀는 잤을 텐데 싸움에서 지는 벌칙으로 그와 잤을 거라고. 여자애들은 이걸 듣고 당황하고 그러자 그 악마 여자가 자기 대신 카일과 잘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리사도 엘자도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당장 꺼지라고 악마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걸어나가기 시작하지만 중간에 멈춰서서 묻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원한다면 적어도 헤어지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도록. 리사와 에르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 마족 여자가 자기 이름이 유리카라고 말한다. 유루가는 그렇게 떠나고 여전히 마족치고는 꽤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마족에 대해 짓거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나이에 테론에게 그녀는 그가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율루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신의 무기를 그녀에게 시험해보게 해달라고 말한다. 한편 카일의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 남자 악마는 그에게 그의 뿔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카일은 그에게 자신이 뿔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이기면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 악마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카일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 싸움을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악마가 시전할 기회를 얻기 전에 그의 마법 공격을 그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증폭시키고 돌진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움직이지 않고 대신 팔을 사용해 카일의 검을 막아 그를 붙잡아 둡니다. 그가 가까이서 그를 칠 수 있도록 카일은 간신히 공격의 전면적인 충격을 피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는 깨닫는다. 악마가 이번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전에 준비했던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악마는 카일이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수많은 인간들을 지난번 마족과 인간의 전쟁 때 그 녀석처럼 그는 카일에게 마법 구체를 난사하기 시작한다. 카일은 그것들을 피할 수밖에 없고 그는 여전히 몇 번이 공격을 받고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마족은 그 힘을 자신의 이점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그를 동굴벽에 밀어붙인다. 그가 카일을 향해 다가가 끝장내려 할 때 카일은 갑자기 묘안을 떠올린다. 그는 악마의 뿔을 꺼내 움직이면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악마는 자신의 뿔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카일은 그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한다. 그는 뿔을 공중으로 던져 허세를 시험한다. 그리고 악마가 그것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그는 시도한다. 악마를 찌르고 밀어붙인다. 그를 방위 다른 구석까지 완전히 밀어붙인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악마의 몸을 완전히 빗나갔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들 뒤에 벽이 무너진다. 그리고 악마는 거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질 뻔한다. 용암 강으로 카일이 지체 없이 뒤에서 그를 공격하지만 악마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공격으로 그를 밀어냅니다. 심지어 카일의 무기까지 빼앗고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악마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카일을 끝장내기 위해 거대한 마법구를 준비하지만 그때 카일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냅니다. 주머니에서 디디 세럼 한 병을 꺼내 악마에게 던집니다. 처음에는 악마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디디 세럼은 사실 순간 접착제였던 겁니다. 이제 악마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카일은 또 다른 깜짝 선물을 그를 위해 준비해 두었고 우연히도 그는 그가 기대고 있는 둔덕 바로 뒤에 숨어 있어요. 그는 쇠사슬을 잡고 용암에서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악마에게 휘두르기 전에 악마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뜨겁게 달궈진 고스트 라이더의 쇠사슬이 조여오자 그의 몸을 감싸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마법으로 그것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카일은 그에게 마법은 그 쇠사슬에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스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마는 이 말을 듣고 멍해진다. 하지만 그때 카일이 악마에게 검을 겨누고 자신의 모든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한다. 악마는 항복하고 카일에게 질문을 쏟아내라고 말한다. 먼저 카일은 그에게 현 마왕이 정말로 인간과의 평화를 원하는지 묻고 악마는 긍정한다. 현 마왕이 루이자라고 말이죠. 이전 마왕의 딸이라는. 그녀는 이전 전쟁 중에 인간들과 몇 번 교류가 있었고 그들 인간들을 그다지 증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벌레 한 마리가 방 주위를 맴돌고 있었는데 마왕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카일의 질문에 답하면서 카일은 그녀에게 대항하는 악마가 없는지 묻고 그녀와 그 악마에게 악마는 전쟁을 원하는 악마가 많다고 답한다. 그리고 그들이 로자를 이곳으로 보내도록 강요했다. 로자를 이곳으로 보내도록 강요한 카일은 그에게 전쟁을 원하는 악마들이 전쟁을 원하는 파벌의 악마들인지 묻는다. 현 마왕을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그는 루이자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대답한다. 그녀를 물리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 질문으로 카일은 그 악마에게 묻는다. 뿔 없는 검은 날개의 악마를 만난 적이 있는지, 다음 마왕 후보가 될 만한. 그 악마는 대답한다. 아무도 뿔 없는 악마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게다가 그는 흑익 악마 중에 자격이 될 만한 강력한 악마를 모른다고 하죠. 강력한 흑익 악마를 모른다고요? 카일은 모든 것을 들었고 그 악마는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를 끝장내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악마는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신과 루이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하며 그녀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카일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검을 내린다. 하지만 악마는 그와 진심으로 협력할 생각이 없다. 그는 명령한다. 자신의 보이지 않는 벌레에게 뒤에서 공격하라고. 하지만 카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두둥강 낸다. 그는 악마에게 자신이 그 벌레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쳐다보고 있어서 돌아보지도 않고 공격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카일은 그 악마가 암살벌레라는 보이지 않는 벌레를 만들어 적들에게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적들을 흔적도 없이 죽이지. 그 악마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묻는다.
어떻게 자기 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카일은 그 악마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고 밝히며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다. 그는 가르니아스라는 악마에게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고 그 말에 완전히 당황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카일은 자신의 전생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가 미쳤기 때문이라고, 마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번 생에서는 그 충성심을 감지하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가르니아스는 훨씬 덜 무서워졌어. 카일은 그를 아래 용암 속으로 걷어차 버려. 가르니아가 전쟁에서 자기 친구들을 많이 죽였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들 중 붙잡혀서 고문당한 건 자기였다고, 마왕의 성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카일은 자기가 없었다면 그들의 자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지만 가르니에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저주하기만 한다. 하지만 그는 방어에 필요한 점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용암을 견딜 수 없다. 그리고 곧 영원히 조용해지며 용암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동안 테론의 공격이 유루가에게 빗나가더니 가르니에가 보낸 암살벌레를 죽인다. 소녀들이 달려와서 그를 맹비난하는데 무장하지 않은 상대를 죽이려 했다고. 하지만 테론은 사실은 자신이 그녀를 살렸다고 말한다. 실이 그 자네를 조사하고 암살벌레의 자네를 조사하더니 깨닫는다. 그 수컷 악마가 유로가를 노리고 그것을 보냈다는 것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침묵시키려 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자신이 마왕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이 인간에게 뿔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가 가르니아를 증오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안 리제는 테란을 칭찬하며 그가 겉보기와는 달리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테란은 그 칭찬을 흡수한다. 하지만 사실 그는 율루가를 죽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목표물을 바꿨고 그 곤충의 존재를 감지했다. 하지만 율리카는 그가 자신을 구하고 싶었다고 믿고 그에게 빚을 졌다고 말한다. 테라는 즉시 그 빚을 갚으려고 그녀를 넷플릭스나 보러 가자고 초대하는데 리스가 그를 세게 팔꿈치로 쳐서 입을 막는다. 율리카는 그저 코웃음을 치고 가버린다. 다시는 못 보더라도 잊지 않겠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어. 그러자 여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지. 율라고가 나중에 만나면 훨씬 강해질 거라고. 하지만 테로는 카일이 그 여자 악마를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을 궁금해하고 있었어. 하지만 모두가 있는 앞에서 그녀를 쫓아가 죽일 수는 없었지. 자신이 그녀를 한번 구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카일을 달래줄 핑계를 댈 생각이다. 다음날 테론이 휘두르고 있을 때 새로운 검에 익숙해지려고 카일이 갑자기 그에게 악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테론이 대답한다.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만큼 무섭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대부분의 인간보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보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그리고 카일은 자신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것이 테란이 어제 그 악마 여자를 놓아준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테란이 율리가를 놓아준 것을 자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처음 알았을 때 그녀를 끝장내려고 그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혹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테라는 그 경우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을 테니까. 카일은 일시적인 평화가 인간과 악마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소녀들이 그곳에 온다. 그는 그들의 부상을 걱정한다. 율루카와의 싸움에서 입은 그리고 여자들은 부끄러워하는데 신들은 괜찮다고 그에게 말하면서 그 후 카일은 고이 집으로 향한다. 실과 함께 가짜와 이야기하러 가는 동안 고는 실에게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는데 그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카일은 가짜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는 지난주 사건들에서 회복했다. 가지는 카일이 다음날 도시를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작별 선물을 준비해두었다. 카일은 검집을 보고 놀란다. 자신과 테론을 위한 그리고 가지는 그것들이 미스릴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의 성검을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한편 고는 실에게 영원히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 마법 기술을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골렘을 혼자서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카일에게 속해 있어서 그가 가는 곳 어디든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 말에 고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멍청이는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실은 검의 정령이야. 카일이 그곳에 도착해서 실을 데려가면 고는 그를 저주해. 로리를 데려간 것에 대해 이미 엘자와 리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 후 카일은 미란다를 만나러 가서 알게 돼. 벅스 주지사가 며칠 전에 임기가 끝났다는 걸.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 그의 임종시의 납치 사건에 대해. 그들의 도시 문제는 해결되지만 미란다는 더 큰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가르간 대사관에서의 학살이죠. 카일도 그것을 알고 있고 미란다는 가르간이 그 학살에 대해 저브스 제국을 탓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밀나 여왕도 동시에 파혼을 취소하고 있으니 그들이 분명히 적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미란다는 그들이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자가 카렌의 총독이 되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했기 때문이죠. 단, 그가 원하는 만큼 대장장이로 일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요. 그 후 카일은 갑자기 탐정이 되어 미란다에게 그녀가 최근 고스가 겪었던 빚 관련 문제에 배후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배후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최근 고스가 겪었던 빚 관련 문제에 그녀는 그 비난에 깜짝 놀랐지만 카일은 자신의 이유를 설명한다. 가지가 그에게서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배후의 협박 때문에 그녀는 조바심을 느끼고 고를 도구로 이용해 그에게 다시 가까워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수상한 사람들에게 그에게 돈을 빌려주게 했고 그들이 고를 노리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그를 구하고 가지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미란다는 엉망진창이야. 카일의 이론이 맞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에게는 증거가 없어. 그가 망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기뻐. 자신의 관계나 평판을 망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카일은 그럴 의도도 없어. 그는 말해. 미란다가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속죄하고 싶다면 고위 골렘 복원 프로젝트를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저그 제국에게도 말이죠. 미란다는 이 요구에 놀라지만 곧바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카일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만 그녀는 고가 프로젝트에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카일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의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말해요. 고의 실력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미란다는 만약 고가 성공한다면 골렘들이 그들의 나라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것을 보고해야 할 거예요. 카일도 그 점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죠. 고가 작동하는 시제품을 만들 때까지는요. 그건 앞으로 3년 안에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골렘을 숨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미란다는 그의 말에 놀라고 카일은 그녀에게 웃으라고 말하죠. 왜냐면 찡그린 표정은 보기 안 좋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태도에 은근히 화가 났지만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녀는 묻는다. 카일에게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그가 그녀에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대할 정도로.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 도시에서 처음 만났다고 말한다. 처음으로. 다음날 카일과 그의 친구들은 도시를 떠나고 테로는 약간 실망한다. 자신이 세검을 시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카일은 그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일단 수도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리사와 엘자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이 그들이 카렌에게 파견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걱정한다. 미알라가 야콘을 파괴한 것은 그저 한 가지일 뿐이다. 하지만 가르간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암살당한 것은 분명 두 나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은 그들에게 악마들이 이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마들이 인간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휴머노이드 종족을 통합하는 것이고 그동안 암살 소식과 가르간의 준비가 밀나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녀는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사 단장 킬렌과 노장 대신 아우구스를 즉각적인 임무에 보냅니다. 그 직후 리세는 그들의 이동 경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의 호송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들과 합류한다. 리사와 에르세르는 함께 탄다. 마차를 타고 오노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할 일이 달리 없기 때문에 카일은 킬런과 어거스트와 함께 타도록 초대받는다. 어거스트는 긴급한 요청을 수락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제르구스와 가르간 사이의 평화회의에 참석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카일에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자신의 대사를 연습한다. 가르간 대사관에서의 암살이 전적으로 악마들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말하며 제르구스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킬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강조한다. 양국의 평화가 그에게 달려있다고. 카일은 압박감을 느끼지만 어거스트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거나 아니면 한 나라가 전멸하는 전쟁이 벌어질 테니까요. 킬러는 그의 태평한 태도를 좋아하지 않지만 오거스트는 그녀에게 그 이유가 단지 그렇게 큰 책임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는 가르간에 여러 번 갔었고 자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가 평화회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킬러는 이에 붕괴하며 아우구스트가 어떻게 출세했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전임 왕에게 아첨해서 말이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헐뜯기 시작한다. 카일은 곧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르간 제국에 도착해 수도로 곧장 향한다. 카일은 궁금해한다. 가르강의 왕자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을지. 그는 전생에서 친구이자 동맹이었던 그 왕자가 이미 도시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평화회의를 위해 말이다. 그의 두 형제도 그와 함께 와 있고 그들은 궁정 마법사 알라자르의 암살에 대해 논의한다. 장남 왕자가 로키는 알자들을 죽인 게 악마들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제르구스 제국의 전사가 악마와 싸웠다고요. 하지만 둘째 왕자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는 제르구스 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죠. 왜냐하면 아무나 그들의 두 번째로
강한 공적 마법사보다 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셋째 왕자 마자르가 제르구스 제국의 영웅이 영웅을 죽였다는 직감을 갖고 장자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대부분 맞았기 때문이다. 그날 늦게 카일과 그의 친구들은 평화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파티에 참석한다. 그리고 카일이 정원에서 잠시 쉬기로 결정했을 때 고스족 미녀가 그에게 다가온다. 메저 왕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오래 얘기할 수 없게 되고 소녀는 자리를 떠납니다. 메저 왕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오래 얘기할 수 없게 되고 소녀는 자리를 떠납니다. 카일은 메저에게 용건이 있는지 묻고 공주는 즉시 용건을 말합니다. 자신을 섬기라고 카일에게 말합니다. 카일은 정중하게 거절하려 하지만 메저는 자신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일은 이에 깜짝 놀라지만 메저는 그가 너무 유능해서 그를 적으로 둘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약 그가 자신의 동맹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지금 당장 죽어야 할 것이라고. 카일은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지만 그것은 그가 예전에 알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마계에서 율라거가 마왕성으로 도착해 보고를 올린다. 그녀는 마왕에게 성검란들을 빼앗는 임무에 실패했고 신의 파트너도 목숨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실패에 대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지만 루이사는 무표정으로 그녀를 계속 응시한다. 그녀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계획을 숨기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영상은 끝납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